(2022년 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씨와 민주당 행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바타는 또 없을 것이다. 결국은 36개 출행랑을 칠 텐데, 오늘의 제목입니다. 조재현 대법관 겸 법원 행정처장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의 이력을 봤더니 어렵게 성장한 엘리트라라는 게 금방 드러나네요. 덕수상고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덕수상고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이 가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하기 위해서 가는 상고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였죠. 덕수상고를 나와가지고 잘 풀린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갈 뜻이 있었는지 방송통신대학에 다녔고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또 다녔습니다. 성대법대를 다닐 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했네요. 그리고 판사가 돼가지고 그 후에 학력은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또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인지 보안법 관련 재판을 판결하게 되면은 검찰이나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의도대로 판결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영근 씨가 안기부에서 수사단장을 할 때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도 할 정도였답니다. 이런 그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기가 무슨 뭐 이거다, 이거 아니다. 나는 대장동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지난 1월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기자들이 물어가서 설명해서 아니다 설명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한 언론에서 먼저 한 언론에서 김만배 씨가 자신이 가족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법관 따님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런 녹취록이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그게 누구냐 했는데 지난 그 대선 토론회에서 바로 생중계됐던 거기서 이재명 씨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 거론해버렸죠. 그래서 아니다 하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글쎄요, 뭐 조재현 씨하고 윤석열 씨가 어떤 관계인지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특별한 관계가 없네요. 뭐 학력도 연결되는 게 없고 특별히 두 사람이 얽히는 게 없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계속해서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한 수사를 담당한 대검 중수과장이었는데 그때 봐줬기 때문에 터졌다. 네, 부산저축은행은 제가 한번 다뤘던 사건이죠. 그때는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이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대장동 개발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주인이 바뀌면서 김만배한테 넘어갔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씨 그 토론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다. 대장동 사건은 범죄 집단에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 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건데 그리고 10년을 찔러도 이재명을 10년을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힌다. 이건 검찰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나는 100%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자료 객관적으로 나랑 토론하자. 그리고 뭐 이제 특검을 하자. 검찰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에 끌려가니까 특검을 통해서 조사해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그러면 너 비리 드러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입니까?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제가 항상 그 기자를 하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게 이런 백지가 있을 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얼핏 보면 분명히 백지죠. 근데 확대하다 보니 까만 점이 있는데 이게 화면을 꽉 차면 흑지다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까말 수는 있지만 이 전체는 백지죠. 꼭 이재명 씨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주장들을 과거 운동권 386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뭐 저랑도 이런저런 인연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상당히 좋은 글을 지금은 리타이어 하셔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다만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운동권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 서슬이 시퍼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어떨 때는 몸을 숙여갖고 고무신을 집어던지려고 하면은 판사들이 도망쳤다. 그리고 둘러보면 검사는 벌써 도망치고 없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정의를 주장했던 운동권 사람들은 서슬이 시퍼랬고 자기가 징역 몇 년형을 받던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했고 당당했고 소신이 있었다고 표현한 게 이걸 확 끌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386들은 주사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랬죠. 뭐 그 이후에 변절한 건 각자의 사정인데 적어도 자기 주장할 땐 그랬는데 이 주사파 386들은 잡히게 되면은 그냥 뭐 다 시인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자백합니다. 자기 소신을 꺾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는 또 싹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생존 역량을 보존했다 그러는데 이러한 처사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씨 문제가 드러나고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거는요. 지금 이재명 씨가 저런 주장을 하는 데는 송영길, 우상호 이런 386 출신들이 붙어갖고 뭘 자꾸 같이 맞춰주죠. 거기에서 만들어주고 하는 걸 아바타처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게 이재명 씨로 보이는데 반대로 이재명 씨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반대의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화제를 끌었던 게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성남 도계공 처장을 했던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떠났죠. 그의 가족들이 2015년 1월 이재명, 유동규 등과 같이 갔던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때의 김문기 씨가 자기 딸에게 보낸 영상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재명과 김문기 씨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무하게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이제 김문기 씨는 나는 시장님, 이재명이죠. 본부장님, 유동규와 골프도 쳤다라 그랬고 뭐 그 외에 뭐 나무 큰 사이를 두고 서로 이재명 씨랑 손잡은 사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공개했는가 하면은 이재명 씨는 이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질문들을 하니까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는 저를 기억하겠지만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뭐 시장 할 때는 이 사람 존재를 몰랐다. 뭐 그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 김문기 씨 핸드폰에 패턴을 푼 모양인데 거기 푸니까 이재명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도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를 알았던 거는 2004년 이 양반이 2004년인가요? 8년인가요? 시장이 되죠. 그 8년 이전에 알았던 얘기 아닙니까? 2009년 6월에 저장돼 있답니다. 네. 상당히 오래전에 알았네요. 근데 이재명 씨는 이 양반이 잘못되니까 나는 모른다. 또 하나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했던 황무성 씨가 또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유한기 씨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을 때 심한 사퇴 압력을 받을 때 당했던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시장의 지시다, 유동규의 지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유한기 씨하고 김문기 씨는 다 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혜경 씨가 연루된 성남시하고 경기도청의 업무추진비 상납 사건은 중간은 배모 경기도청 비서관이 사무관이 있고 터트린 분은 7급 공무원 A씨인데 A씨가
이 폭로를 했을 때 이분은 스스로 한 겁니다. 국힘당이 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스스로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고 그 이후에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힘당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개한 겁니다. 아까 그 황무성 사장도 자기 스스로 언론에 밝혔던 겁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 가족들도 김문기와 이 이재명 관계가 어땠는지 동영상 공개한 것도 가족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오래되고 유명한 형수 욕설 사건, 이것은 누가 공개한 겁니까? 이거 하도 오래되죠. 이것도 정치권이 한 게 스스로 한 거고요. 이재명 씨의 아들 이동호 씨가 도박을 했다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글을 남긴 걸 누군가가 알고 언론에 던져줘서 조선일보가 먼저 했던 거고요.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온 거는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인터넷 매체가 쓴 겁니다. 거기에 놀래가지고 커지니까 정영학 씨가 그 본인 스스로가 이게 잘못된 사건이라는 인지를 하고 숱한 지금 문제가 되는 녹취를 다 했죠. 그리고 그걸 들고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보도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수를 하면서 대장동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재명 관련된 게이트는 뭐라 그럴까, 꽃이 쭉 피었다가 씨앗이 맺힐 때 뚝 떨어지듯이 저절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과 연계시키기 위한 거는 뭔가 막 흔들어 대고 억지로 맞추는데 나중에는 감 잘 안 맞고 그럽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재명 씨가 하는 걸 보게 되면 말이 그때그때 달려져서 그다리고 까도 비리만 나와서 까도비라고 그랬는데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해요. 뭐가 좀 터지고 나면 좀 뭐 자숙하겠다 이런 게 없이 또 다른 것 같고 또 다른 것 같고 문제를 자꾸 제기합니다. 지금도 곤란하니까 조재현 대법관 터트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그 민주당에 있는 386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자꾸 터트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또 옆에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걸 열심히 수행하는 아바타죠. 세상에 이런 아바타가 또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대표적인 줄 알았더니 더 합니다. 저는 지금 대선을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지는 구도로 갑니다.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안 했지만 단일화 하든 관계없이 지금 대세가 좀 기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고 있을 때 쓰는 전략을 36개에서는 패전개라 그러잖아요. 패전하고 있을 때 역전시키는 전략은 뭐가 있다 하고 6개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미인계죠. 미인을 써서 상대방을 속여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공성계, 나를 완전히 내 성을 텅 비워서 방심하게 난 다음에 한번 역전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유능한 간첩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반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죠. 내 다리를 잘라내서 상대방이 방심하게 한 다음에 이기는 고육계, 내 스스로 나를 찌른 다음에 연합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막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는 그런 계략들이 패전계의 대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또 패전계는 주의사항인데 이따 설명해. 이것도 안 되면 우리말로 하면 36개 출행랑 도망쳐라. 안 되겠으면 너나 살아라. 나나 살자고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쓰는 전략을 보게 되면 혼전계예요. 혼전계. 지금 혼전 중이라고 보고 여기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데 36개에서는 혼전계 중에 하나로 주저 추신, 상대방이 이제 한참 뭘 떼고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뗄감을 살살 뽑아내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떨어뜨려라. 그 다음에 혼수모, 상대방도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막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라. 뭐 금선 탈각, 살짝 같이 도망가서 저기 모르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매미가, 이 군뱅이가 매미 되잖아요. 확 변태라 그러나요? 확 변하듯이 확 변해서 기회를 잡아라. 그 다음에 뭐 관문 착적, 원교 근공, 쉽게 말하면 안철수를 포섭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라. 뭐 그 등등 과도 벌객, 뭐 그런 걸 하는데 이걸 쓰고 있습니다. 혼전계 지금 패전하고 있는데 혼전계를 쓰게 되면 점점 더 패전으로 가거든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주의상이죠. 주의상. 패전했을 때 도저히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저항을 하죠.
그다음 자기가 불리하면은 변명을 하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는 충성을 바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신격화잖아요. 우리가 자연재해가 너무 강하면 참 뭐 물도 막아보고 바람도 막아보고 하다가 못 막겠으면은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신한테 빌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여긴 사람 살 때가 아니라 도망치는 주의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지금 이재명 씨 내세워갖고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말을 바꾸면서 뭐 누구한테 덮어 씌워보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면 이재명 남겨두고 다 도망갈 거로 봅니다. 다 도망가고 이재명 씨도 도망가고 싶겠죠. 도망갈 데가 있나? 지금 형수 욕설부터 하도 지금 터진 게 너무 많고 이걸 누가 만들어 터진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성남 도계공 사장이 유동규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나를 하려고 했다. 녹취록이 나와. A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나와. 뭐가 나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대법원까지 끌어냈는데 지금 이런 모든 자료를요. 정영학 씨가 자수하기 전에 먼저 국힘당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갖고 우상호 씨가 장난을 쳐도 이쪽도 갖고 있으니 다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참 우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파트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뻔뻔한 게 아니라 좀 함량 미달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사칭 부분도 아니 그거 오죽하면은 뉴스버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친민주당 매체에서도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검사 사칭은 빼박도 못하는 진실이다. 이재명 측이 했다라고 딱 하는데 그것도 지금 부정하고 있고 이러다 나중에 곤란하면 또 어떻게 거짓말 하다가 출행랑 하겠죠. 결국은 36개 출행랑인데 그때 이재명 혼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대선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